안녕하세요. 제주 이주 컨설팅 전문 가운부동산 가운건설 대표 최재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주도 전원주택지 구입 시에 꼭 확인하세요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째, 비선호 시설을 확인하라. 둘째, 기반 시설을 확인하라. 셋째, 답이나 매립된 토지를 조심하라입니다. 넷째, 건축 제한사항을 확인하라. 다섯째, 기본 풍수를 확인하라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 앞으로 제주도의 전원주택지 매입을 희망하신다면 토지를 매입하시기 이전에 말씀드린 5가지를 꼼꼼히 확인하시거나 토지개발 컨설팅 전문가에게 의뢰하시어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기후 동서남북이 다른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바다낚시 강습 전문 두모리의 피싱샵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1년 내내 출조하려는 지역의 날씨와 바람을 확인하고 수온을 예측하여 좋은 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10여 년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주도가 땅은 넓지 않아도 동서남북의 날씨와 바람이 다르고 약 2000m나 되는 한라산이 존재함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제주도 전체에 주는 영향을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가운부동산 유튜브 방송 첫 회 제주도 이주를 꿈꾸는 당신 어느 곳에 정착해야 하는가 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무엇보다 제주도에 이주 정착을 하려는 사람들의 제주도 기후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분들 중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막연하게 제주도는 따뜻하고 포근할 거라는 착각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입도 희망자분들께 찬물을 끼얹는 발언일지는 몰라도 한마디로 제주도 기후는 모진 겨울은 매우 길고 여름은 매우 뜨겁다라는 말로 제주도 날씨는 요점 정리가 가능합니다. 제주 입도자들이 모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겨울에 영하의 날씨가 없어서 그렇지 거센 바람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진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제주도 이주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주도 동서남북의 기후에 대한 특징을 입도를 하시기 전에 확실하게 알고 최종 정착지를 정하신다면 제주도 날씨가 모진 것만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람의 방향을 파악하라입니다. 우선 제주도의 주된 바람의 방향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겨울에는 북에서 북서풍, 여름에는 남에서 남동풍입니다. 즉, 한라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북쪽인 삼북지역은 겨울철에 모진 북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고 남쪽 지역인 산남지역은 여름에는 남동풍의 직접 영향권이 됩니다. 제주도로 여름에 피서를 자주 오신 분들은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한여름에 삼북지역에서는 바람이 없어서 매우 덥지만 산남 지역인 서귀포 지역은 남쪽에서 강하게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더위를 그나마 식힐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중문의 색달 해수욕장에서는 한여름에는 큰 너울을 이용한 서핑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 낚시꾼이나 선장들은 제주도에서 바람이 바뀌는 현상을 바람이 돌아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한여름에는 주된 바람의 방향이 남동풍이 되므로 북풍이나 북서풍으로 바뀌면 바람이 돌아선다라고 하며 한겨울에는 주된 바람의 방향이 북서풍이므로 남풍이나 남동풍으로 바뀌면 다시 바람이 돌아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 돌아설 때에는 두드러지는 기후적 특징을 보이는데요. 바뀐 바람은
일정했던 바다 해수면의 수온을 급격하게 떨어뜨리거나 위험한 돌풍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삼북 지역인 제주시에서는 경관은 바다 쪽인 북쪽을 두지만 정원은 한라산을 바라보는 곳이 좋으며, 삼남 지역인 서귀포 지역은 북쪽 끝으로 주택을 짓고 남쪽으로 정원을 꾸며야 합니다. 제주도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바람이 거칠고 모집니다. 또한 제주도는 시내 쪽을 제외하고는 주변에 높은 지역물이 바람을 막아 순화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전망만 좋다고 전원주택지를 매입했다가는 겨울에는 차갑고 모진 바람을 계속적으로 맞닥뜨리고 여름에는 바람이 너무 없어서 무더운 여름 내내 고생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라산의 등고선을 파악해라입니다. 저는 어제 오름 전체가 스코리아, 즉 송이석으로 되어 있어서 산 전체가 붉다는 붉은 오름 정상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붉은 오름 휴양지 입구에서부터 산책로 옆의 조경석이나 나무 등에 녹색 이끼들이 두텁게 덮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즉 너무나 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최정상의 한라산의 존재는 등고선의 높이에 따라서 그 영향을 크게 미치는데요. 어제의 붉은 오름은 해발 고도가 500m 남짓이었지만 지역 전체가 북서쪽이나 남동쪽에서 밀려오는 구름이 걸려서 지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습한 기운과 싸우셔야 합니다. 조경을 하는 저로서는 제가 운영하는 두모리 리조트 앞 정원에 물을 뿌려가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돌꽃, 즉 이끼를 적절하게 조경에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안락하고 포근한 제주도 기후가 좋아서 입도하시는 일반인들에게는 습한 기운과의 싸움에 대하여 미리 알고 대비를 하며 입도하시거나 잘 모르시고 계셨다면 제주도 동서남북에서도 습한 기운이 덜한 곳으로 한번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꼭 집어서 남서쪽의 안덕면, 대정읍, 한경면 일부 지역은 한라산의 등고선에 영향이 미칠 수가 없는 완만한 지역이기 때문에 같은 제주도 내에서도 비구름이 빠르게 통과를 하여 습한 기운이 제주도 내에서도 가장 덜한 지역입니다. 간단하게 한라산의 등고선에 빗대어 제주도를 동서로 갈라서 기후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나 여기서도 또 따져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닷가와의 거리와 제주도 전체에 걸쳐 존재하는 높고 낮은 365개나 되는 오름의 위치입니다. 한라산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오름의 능선에 따라서 더욱 강력해지기도 하고 상쇄되기도 하므로 제주도에서는 육지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나선형 구름, 즉 UFO 구름을 자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닷가 지형이 동서남북이 모두 다릅니다. 제주도는 바닷가 지형이 동서남북이 모두 다른데요. 한 가지 예로 서빈백사 해변이라고 불리는 산호사가 부서져서 만들어진 해수욕장은 오직 동쪽의 우도에만 존재를 합니다. 또한 서쪽 끝인 수월봉과 서귀포항 쪽에는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태고의 퇴적층이 분포를 합니다. 이처럼 제주도는 동서남북의 바닷가 지형도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은 에메랄드빛의 바다, 어느 바다는 큰 파도의 깊은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착하려는 바닷가의 지형에 따라 달라지는 기후를 파악하셔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삼남 지역인 서귀포항 쪽과 법한동이나 강정동의 기후는 너무나 다릅니다. 서귀포항 쪽은
한겨울에도 바람만 없으면 습기도 많지 않고 살기도 좋지만 강정동이나 법항동 같은 서귀포 해안가는 매우 습한 지역입니다. 저도 제주도에 입도하면서 비로소 같은 바닷가라도 기후와 바람의 방향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고 정말 놀랐었습니다. 제가 육지 포항이나 부산, 동해의 기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처럼 제주도 입주 예정자 여러분들도 당연히 바닷가의 기후를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야 하는 제주도 터잡기에서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제주도의 기후 조건이기 때문에 이번 방송편을 통하여 전체를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내 터에 대한 계절적 기후 조건만이라도 알아야만 건축물의 위치와 정원의 위치를 잡을 수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기후 동서남북이 다른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위에 열거한 3가지 조건 외에도 각각의 터마다 기후적 특징이 제주도에서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강조드릴 수 있는 것은 토지 가격이 적당한 곳만 찾으실 것이 아니라 내가 자리를 잡고 살아야 하는 삶의 터전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각각의 토지마다의 지형적 기후를 최대한 파악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주도는 아직도 제가 파악하지 못한 돌개바람이 부는 지역도 있고 산등성이에서 내려오는 습한 기온으로 살 수 없을 정도의 환경도 존재하며 태풍이 지나갈 때에는 70%는 반드시 치고 지나가는 위험한 지역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라산의 물줄기가 몰려들어서 폭우 시에 한 번에 쏠려서 내려오는 침수 지역도 있으니 단순하게 소개하는 사람의 말만을 믿고 제주도 터잡기를 결정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한 아무리 미신이 없다 한들 예전에 토지 전체가 가족묘지였던 터를 내가 집을 짓고 살겠다고 들어가는 것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부동산업을 10여 년간 해오면서 아직도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각 지역별 독특한 기후에 가는 것이므로 앞으로라도 계속적으로 조사하고 통계하는 일에 게으름을 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희망의 섬 제주도의 이주를 꿈꾸시는 시청자분들께는 제가 오늘 어려운 숙제를 드린 것 같지만 제주도에서 집과 토지를 계약하시기 이전에 집원이라도 미리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그래도 그동안의 노하우로 약 90% 정도는 걸러낼 수가 있으니 큰 피해를 줄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주도 텃세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희망의 섬, 행복의 섬 제주도의 이주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